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4년 전 모두를 경악하게 한 범죄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김성수. 지난 2018년 10월 14일 강서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직원 A씨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검거되었죠. 그리고 현재 그는 징역 30년형을 받고 감옥에 복역 중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수만큼 세간의 주목을 한 번에 받았던 범죄자는 그리 많지 않아요. 어째서 이 사건은 전 국민적인 분노와 함께 공포까지 유발했던 걸까요? 그게 비단 이 사건의 잔혹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단 사건 초기에 알려진 내용, 그 전말은 다음과 같았죠. 2018년 10월 14일 일요일 아침 7시 김성수는 그날 강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 근처 PC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친동생 김씨가 이미 게임을 즐기고 있었어요. 김성수는 동생과 좀 떨어져 앉아서 게임을 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동생의 옆자리가 비게 되자 자신이 그곳으로 자리를 이동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PC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A씨에게 자리가 너무 더럽다 라면서 컴플레인을 걸게 되죠. 이에 A씨는 곧바로 자리를 치워주게 되는데요. 김성수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표정을 본 김성수가 직원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했고 표정 왜 그럽니까? 라고 시비를 걸게 되죠. 그러자 A씨 역시 아니 왜 시비를 거세요? 하고 받아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이어졌는데요. 잠시 후 자리로 돌아간 김성수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씩씩대면서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또 게임에 져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듯 했죠. 그리고는 곧장 A씨에게 향해서 게임에 졌으니까 요금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직원 A씨는 그건 나의 권한 밖이다. 매니저와 통화를 한 후에 처리하겠다라고 대답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언쟁을 높이면서 날카롭게 부딪혔고요. 마침 이걸 목격한 김성수의 친동생 김씨가 경찰에 전화를 걸더니 알바생에게 욕을 한다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A씨 또한 카운터 앞에서 지금 손님 2명이 계속해서 나한테 욕을 하고 있다, 도와달라 라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아침 7시 41분입니다. 신고를 받은 발산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해당 PC방에 도착했어요. 경찰들은 김씨 형제 그리고 A씨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에 일단 좋게 화해를 하고 점주가 있을 때 해결을 하자 하면서 중지하는 듯 했습니다. 조금 후 8시가 됩니다. 그리고 경찰과 김성수가 함께 PC방을 나서게 되죠. 이때 경찰은 김성수에게 어디 가냐라고 물었고 그는 집에 간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건은 순식간에 벌어졌죠. 경찰관들이 멀어지자 김성수는 자신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등산용 칼을 챙겨서 다시 PC방으로 돌아왔고요. 그때부터 A씨가 혼자 있을 때를 기다리게 되죠. 머지않아 A씨가 쓰레기를 버린 뒤에 혼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 1층 PC방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성수가 그를 급습하게 되는데요. 갑작스러운 공격에 A씨가 당황했죠. 하지만 몸집이 좋았던 그는 이내 힘으로 김성수를 제압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김성수의 동생 김씨가 나타났고 A씨 뒤에서 붙잡으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자 A씨는 이 김성수를 제압하고 있던 손을 놓치게 되고 이때 김성수가 곧장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가격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챙겨온 등산용 칼을 뽑아들더니 A씨를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이때 얼굴과 목 부위를 무려 80여 차례나 찔렀습니다. A씨가 손을 뻗어서 이걸 막아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오히려 김성수가 막 무자비하게 이 휘두르는 칼에 손으로 막다 보니까 손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피바다가 되었죠. 아까 경찰이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처음 출동을 한 지 30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잠시 후에 PC방에 있던 또 다른 직원과 손님들의 신고가 접수가 되었고 김성수 얼마 되지 않아 현장에서 긴급하게 체포됩니다. 날벼락같이 정말 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손님한테 공격을 당한 A씨. 그는 곧장 인근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의료진에 따르면 A씨는 이 사건 현장에서 몸에 있는 피를 거의 모두 흘렸을 정도로 정말 처참한 공격이었다고 하는데요. 검거된 김성수. 범행 동기에 대해서 A씨가 불친절했고 또 자신을 모욕하는 듯한 태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불친절 그리고 모욕하는 태도, 반말로 시비를 걸었다? 이건 물론 김성수의 주장이죠. 결론적으로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그저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PC방에 있던 손님들의 증언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같이 김성수가 먼저 폭언을 한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리가 막 더럽다면서 컴플레인을 했는데 그때 피해자 A씨는 직원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치워줬다라는 목격담도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제 체포된 후 김성수의 주장은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과 엇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A씨의 그 태도 때문에 모든 사건의 불씨가 되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심지어 반성의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더 열받는 부분이었죠. 여기에 더해서 김성수의 친동생 김씨가 살인에 가담했다는 증언이 인터넷상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현장에서 체포된 건 김성수뿐이었어요. 당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왔죠. 근데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동생은 현장을 빠져나간 겁니다. 아니 근데 분명 이 동생도 살인에 기여한 점이 있을 텐데요. 이후에 경찰은 집에 있던 동생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죠. 수사 초기에 이 동생은 나는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려고 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경찰도 이걸 믿고 어떤 혐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이 사건의 목격자 중 한 명인 PC방 또 다른 직원이 아니 그 현장에서 동생도 있었는데 왜 걔는 잡아가지 않았냐 라면서 문제를 제기했을 정도예요. 일단 사망한 A씨 그를 좀 신체적으로 봤을 때 키가 190cm에 검도 단증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건장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만약 동생 김씨가 A씨를 붙잡고 있지만 않았어도 그는 김성수에게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죠. 바꿔 말하면 동생 김씨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A씨는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수사 초기에 동생 김씨가 공범이라는 건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보였죠. 그래서 더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사건 발생 3일 뒤인 10월 17일에 JTBC가 이 현장에 있던 CCTV 일부 장면을 보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가려진 전말이 드러나게 되죠. CCTV에 찍힌 모습은 이랬습니다. 1차로 출동을 했던 경찰이 이 김성수 형제와 A씨의 말다툼을 말렸어요. 그리고 현장을 떠났죠. 김성수가 곧장 집으로 가서 칼을 챙겼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동생 김씨는 뭘 하고 있었을까? 김성수가 집에 간 사이에 동생 김씨는 경찰이 떠난 걸 확인했고 그리고 PC방 입구에서 여기저기 탐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몇 분 뒤에 A씨가 쓰레기를 버리러 혼자 나오는 걸 확인해요. 그러자 동생이 즉각 김성수를 찾아 급히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김씨 형제가 동시에 A씨에게 접근했고요. 그 중에 김성수가 먼저 A씨에게 달려들었죠. 이때 동생은 김성수가 A씨를 공격할 수 있도록 뒤에서 그를 양쪽 팔로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상황을 봤을 때 두 사람은 공범 아닌가요? 자, 이 CCTV 영상이 나갔고 논란이 거세집니다. 경찰은 기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의 CCTV 풀 영상을 공개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 안에는 동생이 이 형 김성수를 막 말리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동생이 칼을 쥔 그 형 손을 막 저지하게 되자 형이 이제 칼을 다른 손으로 옮겨 잡는 모습도 있었고요. 게다가 동생이 주변에 있는 목격자한테 좀 말려주세요 라고 했다는 진술도 경찰이 확보한 상태였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경찰은 동생 김 씨를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공격할 대상이 지금 여기 혼자 있다라는 거를 알려줬고 또 함께 같이 가서 그 대상에게 공격을 하기 위해 붙잡아 줬다. 이걸 정말 무관하다고만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체포된 김성수는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김성수의 부모가 아들의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10년째 약을 복용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우울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중증 우울증이라는 건데 여러분, 우울증 약이 감형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지금? 당시의 여론 또한 같은 의문을 풀었고요. 당시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이 감형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되면서 하루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고요. 얼마 후에 정말 게시판이 생긴 이래 사상 처음으로 100만 동의를 돌파한 청원이 되었죠. 그만큼 당시 국민 모두가 이 잔혹한 사건의 책임을 정말 제대로 묻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김성수의 범행을 동생 김 씨가 도와줬다라는 사실도 인정이 되어야 할 텐데 A씨의 사망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하나도 빠짐없이 처벌을 받아야 이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거겠죠. 당시의 범죄 분석가 표창원 교수는요, 동생 김 씨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가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였다면 오히려 무기를 들고 공격성을 띠고 있는 김성수를 말렸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죠. 하지만 그는 사실 A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상 분석 전문가는 동생 김 씨가 A씨를 이렇게 붙잡은 이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게 되면서 김성수가 살인을 할 수 있던 거다라고 의견을 더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문가 의견이 쏟아지니까 결국 경찰은 동생 김 씨의 공모 혐의를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되죠. 그리고 2018년 11월 22일 사건 발생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 검찰은 마침내 동생 김 씨를 폭행 공범으로 기소합니다. 이제야 뭔가 좀 정의가 실현되는 듯해요. 하지만 A씨의 유족들은 동생 김 씨가 살해 공범이 아니라 폭행 공범이다? 이렇게 기소된 거에 이의를 제기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게도 동생 김 씨가 그 형 김성수의 살인 의도를 몰랐다고 한다면 사실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혐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동생은 형이 죽일 걸 난 알고 있었다라고 자백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 동생은 A씨의 사망에 대한 혐의는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건 7개월이 지난 2019년 5월, 이때 결심 공판이 열리게 되는데 검찰이 어떤 구형을 내리냐면 김성수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동생 김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받아야 된다라고 구형을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결심 공판이라는 건 이 재판장의 선고에 앞서서 양측의 주장과 변론을 종결하는 자리를 말하는데요. 검찰은 김성수가 어떤 망설임도 하지 않고 그냥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80차례 이상 공격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피해자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에서 사망했다는 점을 들면서 이 범행의 잔혹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성수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을 들면서 이거 혹시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아니냐?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고 말했죠. 사회에서 격리해야 하니까요. 물론 행동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중증 우울증을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김성수는 범죄를 계획할 정도로 정신상태가 또렷했어요. 그럼 이게 과연 심신미약이냐?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듯하죠. 이렇게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좀 돌아가는 걸 김성수가 눈치챘는지 그제서야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라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결말을 향해 갑니다. 드디어 2019년 6월 1심 재판부는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일단 이때 김성수가 무기징역을 받지 않은 이유, 이걸 좀 알아보면 이전에 전과가 없었고요. 또 재판을 해가는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게 돼요.
또 최종적으로 이 만성적인 우울증과 또 불우한 어린 시절이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심신미약이 1심에서 적용이 됐던 거죠. 그리고 동생 김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되는데요. 그 이유가 조금 납득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이 동생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이 동생 김 씨를 공범으로 볼 증거는 영상에서도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느껴졌는데요. 어쨌든 재판부는 그 당시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데 동생은 나름대로 쌈을 말리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에 무죄를 내리게 됩니다. 같은 해 11월에 이제 2심이 열렸는데 이때도 동일한 형량이 선고되면서 결국 두 사람의 형은 각각 30년과 무죄로 확정되죠. 여러분, 이른 아침에 도심 한복판에서 190cm의 건장한 20대 남성이 묻지마 범죄와 다름없는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그저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참히 살해했다는 데서 여론 또한 더 많은 공포감을 느꼈죠. 왜냐하면 그 피해자가 나와 우리 가족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 이 사건은 A씨에 대한 김성수의 어떤 열등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란 주장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걸 증명할 방법은 없었죠. 하지만 김성수가 A씨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살해한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비록 그 적대감이 김성수의 불안한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 거라고 하더라도 불안한 정신을 이유로, 우울증을 이유로 감형해 주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동생의 무죄 판결은 과연 올바른 판단이었을까라는 여운이 아주 오랫동안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